비트코인은 실체가 없고 주식이나 실물 자산처럼 내재 가치가 없는 돈 그 자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대중들은 비트코인을 투기 대상으로 인식합니다. 보이지도 만질 수도 없는 자산이 무슨 가치가 있어? 돈 놓고 돈 먹는 폰지 사기 아니야? 저 역시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은행 계좌처럼 누군가 보증해 주는 것도 아니고 금처럼 손에 잡히는 것도 아니니까요. 최근 1년 사이 세상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정부, 상장기업, 연기금, 국부펀드 등 하나둘 비트코인을 직간접적으로 보유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형 금융기관과 자본을 가진 주체들이 보유하니 개인 투자자들은 따라서 사보지만 여전히 흔들립니다. 가격이 조금만 떨어지면 팔아야 하나, 계속 가져가야 하나 하며 불안해하죠. 결국 중요한 건 비트코인을 왜 사는가입니다. 그 본질적인 이유가 명확하지 않으면 시장의 변동성 앞에서 지속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비트코인을 팔지 않기로 한 이유. 제가 비트코인을 모으기 시작한 건 약 5년 전입니다. 그때 대다수 사람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비트코인은 미국이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언젠가 영원이 될 거다. 불과 5년 전만 해도 여론과 많은 경제 전문가의 인식은 비슷하였습니다. 비트코인은 일시적인 버블이며 언젠가 사라질 도박칩이라는 인식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 와중에도 비트코인을 꾸준히 모아왔습니다. 가격이 아니라 비트코인의 본연의 가치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의 가치를 떠받드는 가장 강력한 핵심 중 하나는 바로 탈중앙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비트코인은 누구의 허락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정부나 은행이나 기관이 멈춰도 그 네트워크는 여전히 움직입니다. 그 점이 저를 흔들리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지구상에서 비트코인이 가장 우월한 돈일 수밖에 없는 탈중앙성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단일 실패점의 위험.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서비스는 중앙 집중형으로 운영됩니다. 은행, 통신사, 정보 전산망, 카드사 모두 중앙 서버에 의존하죠. 그런데 그 중앙이 한번 멈추는 경우를 생각해보셨나요? 2022년 10월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해 카카오톡 메시지가 송수신되지 않았고 택시 호출도 결제도 마비되었습니다. 2025년 9월 국가정보자원 관련 화재로 정부 핵심 전산망이 모두 중단되고 우체국 금융 서비스조차 마비되었습니다. 2022년 2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우크라이나의 금융 시스템은 마비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돈을 쓸 수도 찾을 수도 없었습니다. 2025년 4월 SK텔레콤 해킹, 8월 롯데카드 해킹으로 수백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습니다. 이 사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모든 데이터가 한 곳에 모여 있다는 점, 즉 단일 실패점입니다. 중앙 집중 시스템은 편리하지만 그 중심에 있는 기관이나 서버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함께 멈춥니다. 비트코인은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 이제 비트코인을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2009년 1월 첫 블록이 생성되면서 세상에 등장했습니다. 그 후 16년 동안 단 한 번도 네트워크가 멈춘 적이 없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는 약 24,516개의 비트코인 노드, 즉 거래 장부가 존재합니다. 이 노드, 거래 장부들은 미국, 유럽, 한국, 일본, 남미, 아프리카, 심지어 극지방까지 흩어져 있습니다. 어느 한 나라가 서버를 꺼도, 어느 한 기업이 망해도 나머지 노드, 거래 장부들이 그대로 작동하며 전체 네트워크를 유지합니다. 한마디로 비트코인은 서버가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이 곧 서버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전쟁, 재난, 해킹, 정전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2024년 12월 계엄령 당시 한국에서 가상자산 거래소가 마비된 순간 글로벌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거래소 밖의 지갑 내 비트코인을 온전히 가지고 있다면 한국과의 비상사태에도 나의 자산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은 16년 동안 단 한 번도 해킹당한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중앙 서버가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거래가 전 세계 수만 명의 노드와 채굴자에 의해 동시에 검증되기 때문이죠. 한국인이야말로 비트코인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저는 특히 한국인이 비트코인을 깊이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휴전 중인 나라이고 한반도는 지정학적 위험을 지니고 있는 지역입니다. 북한 또는 주변 강대국 간 군사적 긴장만 발생하여도 그 순간 우리의 자산과 금융 시스템은 가장 먼저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2024년 12월의 짧은 계엄령만으로도 국내 주식시장은 폭락했고 환율은 폭등했습니다. 만약 더 큰 정치적 불안이나 전쟁이 생긴다면 은행 계좌, 부동산, 주식 모든 것이 동결되거나 휴지 조각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인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다릅니다. 천재지변이 발생하여도 내 비트코인은 사라지지 않는다. 설령 국내 모든 시스템이 마비되어도 내 지갑 속 비트코인은 온전히 보존됩니다. 전 세계 어디에 있든 인터넷만 있다면 내 자산을 옮기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가 불타고 정보 전산망이 멈춰도 비트코인은 그 순간에도 조용히 작동하고 있을 겁니다. 전쟁 속 디지털 자산의 역할. 우크라이나는 2022년 러시아의 전면 침공 직후 금융 시스템이 마비된 가운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디지털 자산을 통한 기부를 적극적으로 받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와 다양한 단체들은 암호화폐 지갑 주소를 공개하며 전 세계로부터 모금을 시작했고
수억 달러 규모의 디지털 자산이 모여 의료용품, 드론, 방탄 장비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디지털 자산이 전통적 금융 시스템이 마비된 환경에서 전통 금융 시스템을 대체하는 돈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진짜 돈의 가치는 탈중앙성에서 나온다. 우리는 오랫동안 금을 안전자산이라 불러왔습니다. 하지만 금은 물리적이고 언제든 누군가에 의해 통제당하거나 뺏길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다릅니다. 검열 저항성 그 누구도 나의 자산을 멈추거나 검열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자산을 동결해도 내 지갑 속 비트코인은 나의 것입니다. 비트코인의 탈중앙성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진짜 개인 주권을 구현한 시스템입니다. 그것이 바로 비트코인이 단순한 투자 자산을 넘어 진정한 자유의 돈, 가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은 중앙의 실패를 보았습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뒤늦게 깨닫습니다. 아, 내가 가진 건 내 것이 아니었구나. 비트코인은 그 모든 위험을 넘어 우리 스스로의 부와 가치를 지킬 수 있는 디지털 생존 도구입니다. 정부가 국민의 자산을 동결하려 해도, 거래소가 문을 닫아도, 은행 시스템이 마비되어도 우리의 지갑 안에서 잠들어 있는 비트코인의 통제권과 소유권은 오롯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트코인의 탈중앙성이 가진 궁극의 힘입니다. 이런 구조를 가진 자산은 지구상에 오직 비트코인 하나뿐입니다. 국경도, 정부의 통제도, 정치적 혼란도 더 이상 우리의 부와 가치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비트코인은 단순한 디지털 자산이 아닙니다. 그것은 개인이 스스로의 자유와 부를 지킬 수 있는 세상에서 제일 단단한 근거입니다. 비트코인은 어느 상황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비트코인으로 가치를 저장한다면 자유는 이미 우리의 손 안에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